자, 이제 전 시간 이어서 문제 5번 넘어갈게요. 전 시간 이어가지고 결산하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결산은 수동 결산은 여기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하는 거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대체 감가상각 퇴직급여 그 다음에 대손상각 법인세 이거 5개는 결산자료 입력에 눌러준 다음에 꼭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5번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수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만 자동이네요. 수동부터 먼저 분계를 꼭 해주는 겁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이에요. 첫 번째, 국민은행의 차입금 3년 만기면 장기 차입금이 3년 만기로 장기 차입금 500만 원이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해서 유동성 대체를 하라 그러면은 차변에 뭐를 없애주는가 하면 장기 차입금을 갖다가 없애주는 겁니다. 이때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지. 어디 은행이 되는가 하면은 국민은행이 되죠. 이렇게 장기 차입금 넣어주고요. 얼마인가 하면은 500만 원. 얘를 갖다가 대변에 뭘로 바꿔주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 과목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국민은행. 자, 얘도 유동성 장기 부채도 거래처 코드 꼭 넣어줘야 됩니다. 결산일에도. 그 다음에 2번에 별 표시 하나예요. 본사 사무실, 본사는 800번대입니다. 사무실에 구입하였던 소모품 중 사용액이 200만 원이다.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다.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으면은 소모품 B로 잡아줘야지. 근데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구입하였던 소모품 중 현재 사용액 잔액은 20만 원뿐이 안 돼 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 뭐든지 결산할 때 모르면은 요거 최소화 내려놓고요. 항상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서 조회를 해주는 겁니다. 12월 31일 조회할 때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자, 영업 800번대니까 800번대는 내려가서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자, 여기 소모품비가 잔액이 얼마 있어요? 100만 원. 소모품비 100만 원 중에 사용을 갖다가 20만 원 뿐이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20만 원 했으면 나머지가 미사용이니까요. 자, 차변에 소모품 미사용액 하면 차변에 소모품으로 해줘가지고 차액 얼마요? 80만 원. 대변에 뭐를요? 소모품 B를요. 소모품 B는 800번대가 되겠지요. 요렇게 해서 앞으로 조회할 때 금액을 모르면은 판관비에서 판관비 합계 잔액 시산표 판관비에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3번 당해연도 12월분 영업부 급여 200만 원에 기장이 누락됐네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했으면 미지급 비용이 되죠. 먼저 지급한 건 선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건 미지급 비용, 먼저 받은 건 선수 수익, 아직 받지 못한 건 미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급여를 갖다가 지급하지 못한 거 다음 연도 1월 16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이니까요. 자, 급여 미지급분 하면은 차변에 급여,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해주는 겁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 급여 얼마를요? 200만 원을 대변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결산해서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나가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먼저 지급한 건 선급 비용, 먼저 받은 건 선수 수익, 아직 받지 못한 건 미수 수익, 앞으로 지급할 거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4번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에 마이너스 통장이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기말현재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잔액 20만 원, 2억이네. 2억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해주고요. 차변에 그냥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얼마인가 하면 2억이네요. 2억. 대변에 단기 차입금. 결산일에도 이렇게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디에요? 신한은행.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수동결산 끝났고요. 다 끝났으면 나가서 자동결산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가지고 1월부터 12월에서 자 1월부터 12월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5번을 보면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생산부는 노무비에 퇴직급여 1200난에 넣어주면 됩니다. 생산부 기초가 얼마 있었어요? 2,500만 원 있었네요. 2,500인데 기중에 감소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500만 원. 그러면은 2천만 원 뿐이 없지요. 근데 설정해야 되는 게 2,800이면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8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부는 항상 영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1200난에 자 기초가 얼마 있었어요? 1,400만 원. 도중에 퇴직자가 있어 얼마 처리했어요? 400만 원.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추가 얼마? 1,70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70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네요. 더 이상 없으면은 꼭 자동 결산은 전표 추가를 눌러서 꼭 마무리를 우리가 해줘야지만 자동 붕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요. 잘해놓고 이걸 꼭 빼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문제 6번 조회를 하는 겁니다. 조회. 자, 문제 6번 조회는 메모해서 옮겨줘야 되겠지요. 자, 조회 한번 해봅시다. 1번 2020년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이 얼마냐. 이런 거는 장부에서 월계표로 가면 되지요. 자, 월계표에 몇 월 달에 발생한 거요? 3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3월 들어가면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나오지요. 발생한 거 차변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변잔액을 갖다가 확인하니까 50만 원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1기 예정 신고기간이면 1월부터 3월에 자 신고기간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합계가 얼마냐 물으면은 얘는 부가세니까 부가세 신고서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요. 자, 그래서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 들어가면 그 밖에 매입세액은 14번을 봐요. 14번 눌러보면은 그 밖에 매입세액에 뭘 물었는가 하면은 자 합계액을 물었으면은 자 여기 금액하고 부가세하고 합해줘야 됩니다. 공급가액만 물으면 400만 원, 세금을 물으면 40만 원, 합계는 44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2기 확정신고기간에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을 물으면 매수하고 거래처를 물으면 종료하고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자, 2기 확정이면은 몇 월부터 몇 월요? 10월부터 12월. 자, 엔터 때려서 뭘 물었나요? 자, 뭘 물었는가 하면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10월부터 12월에 자 여기 매출 탭이 있고 매입 탭이 있죠. 자, 매입 탭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달 거 여기도 있죠, 그죠? 하나, 둘, 두 개가 있으니까요. 두 개를 갖다가 합하면은 나오겠지요. 결과적으로 계산하면은 자 여기 한 매, 자 여기 한 매, 두 매, 자 두 매가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은 여기 금액이 얼마요? 여기 금액이 공급가액을 물었으니까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자, 이쪽은 얼마예요? 3만 원. 1003만 원 되네요. 항상 우리 언제나 이 11일 이내하고 11일 이후를 봐가지고 합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월부터 9월에 외상 매출금 해수액이 얼마냐.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면 회계관리에 계정별 원장으로 가는 거고, 거래처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계정별 원장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의 해수액을 물었으면은 항상 해수는 받은 거니까 차변은 받을 거, 대변은 받은 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얘기하니까 대변이니까 얼마예요? 1660만 원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5번 7월 말 기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으면, 자, 여기로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가서 7월달 물으면 7월달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등을 얘기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출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억 1745만 4452원 나오지요. 만약에 매출채권 물어도 매출채권 이렇게, 제출용은 통합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책 114페이지를 봅시다. 기출문제도 어떻게 됐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많은 걸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실무 쪽에다 조금 강의를 한번 더 해주려고 기출문제 실무표는 유형을 알려줄게요. 요렇게 지금까지 푼 건 모의고사는 유형별로 다 나와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114페이지 82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마 하나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우리 데이터 항목에 풀면 나오죠, 여기. 자, 첫 번째 한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메인 회사가 우리 주 한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한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14페이지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정보관리는 10점으로 첫 번째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서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맺으면서 거래처를 등록하라면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카드니까요. 카드는 어디다가요? 신용카드에 여기다가 몇 번요? 999012로 입력해서 한국카드로 입력하고요. 자, 한국카드는 자,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매출하고 태키를 누른 다음에 뭐를 집어넣어요? 가맹점 번호란에서 넣어주면 되지요. 564 00 23 147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가 누락됐다. 거래처별 하면요, 우리 배웠던 거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가가지고요. 자, 만약에 계정이 추가가 필요하면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있으면 그냥 하고요. 외상 매출금 찍었더니 자, 외상 매출금 보니까 진도, 자, 진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진도가 없으면 추가로 여기다가 진도 F2를 넣어서 자, 진도를 갖다가 넣어주면 돼요. 얼마를 추가로요? 1,500만 원. 그래서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습니다. 요번에는 단기 차익금도 찍어보니까 단기 차익금 아무것도 없으면 이 상태에서 태키를 눌러요. 태키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F2 눌러서 완도라고 치면 됩니다. 도움키는 F2니까 완도 집어넣고요. 얼마가 되는가 하면 2천만 원. 자, 이렇게는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가서요. 다음 3번의 별표시 하나. 자, 정기본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추가 입력해서 밑줄 권하여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 그러면은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가지고 원재료를 얼마로요? 500으로 그 다음에 제공품을 얼마로요? 9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제품을 얼마로요? 1,500만 원으로 이러면 대처 차익이 맞지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가 하면 제공품이 나오면 원가 명세서부터 가는 겁니다. 바뀌니까 확인 누르면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이렇게 900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뀌는가 하면 기말 제공품이 바뀌니까 당연히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지금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1억 4,950만 9,600원 확인한 다음에 요걸 최소화 내리고 어디로 가요? 자 원가 명세서 가서 제품 매출 원가 자 요거 찾은 다음에 최소화하고요. 자 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확인 누르면은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여기 가서 요 금액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변경이 안 됐으면은 요 금액으로 변경을 해줘. 1억 4,900 얼마인가 하면 50만 9,600원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니까요. 뭐가 바뀌었나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지요. 당기순이익이 4,900 얼마로 89만 9,560원으로 변경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되면 요거 나가서 어디로 가요? 정기분 우리가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가지고 자 당기순이익을 변경해야 되니까 불러오기 얘를 눌러주면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이 어디로 넘어가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서 여기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맞으니까 차액이 안 나왔죠. 만약에 틀리면 차액이 나옵니다. 요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이렇게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일반 전표인데요. 일반 전표 6문제뿐이 안 나와요. 일반 전표 18점이 배점이 돼요. 하나에 3점씩 유형이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며칠 날인가 하면 7월 10일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한 운전자금은 장기 차입금입니다. 2천만 원과 이자 12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 상환하면 대변에 뭐가 나가요? 당좌 예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한 거 2,012만 원 나가죠. 차변에 뭘 없애줘야 돼요? 장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없어지는데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단기 차입금을 갖다가 갚았으면 국민은행을 공제 거래처 코드 넣어줘야지요. 그래서 얼마요? 2천만 원. 그리고 남는 거는 이자 비용이 되죠. 돈 빌려오고 갚는 거 이자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떨어주면 되는데 엔터 때리면 이게 따라 들어오니까 항상 방향키로 넘기면은 안 들어옵니다. 방향키로 넘기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8월 며칠 날인가 하면 8월 10일이네요. 자, 8월 10일 날 보면 매출처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만 원이 만기 이전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네요. 어음을 할인하면 어음을 깡을 한 거거든요. 어음이 나가니까 대변에 받으러 나가고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어디에서? 똑똑. 자, 똑똑에서 받은 거지요. 똑똑 넣고요.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은 350만 원 중에서 차변에 할인했으니까 할인했을 때 그 할인료 15만 원. 자, 어음에 대한 할인의 매각 거래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를 손해보는가 하면 15만 원 빼고 남는 거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으로 빼고 남은 거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떨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보통 예금으로 떨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 하면 335만 원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주면 되겠다. 자 3번 다음은 9월 9일 날 넘어갈게요. 9월 자 9일입니다. 한 부자시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2억을 취득하면서 대금은 미지급금을 했네요. 취득세 등 공과금은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2억에다가 953만 원 포함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차변에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토지가 들어오지요. 2억에다가 얼마를요? 953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 미지급금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한부자한테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하면 2억을 갚아야 되고 나머지 공과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으로 떨어주면 되겠지요. 현금으로 갖다가 떨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은 4번 9월 10일입니다. 8월분 국민연금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 세금과 공과고요. 종업원 부담은 예수금으로 분개해주면 되니까요. 자 차변에 회사 부담분 중에서 40만 원은 영업부 거네요. 영업부는 자 817번 800번 때 세금과 공과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4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자 공장은 생산부는 500번 때 세금과 공과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6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 부담 100만 원은 납부하면 차변에 예수금으로 100만 원을 처리하고요. 대변에 자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해주면 보통 예금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건 이제 했으니까 아마 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이네요. 20일은 별표시 하나 해놔봐요. 9월 20일 2010년도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과 상계 처리하였던 자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네요. 그러면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잔액을 갖다가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을 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지요. 얼마를 받았어요? 얼마를? 40만 원. 자 대변에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걸 받아서 당자 예금하면 또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전액 대손 충당금에다가 적립을 해주는데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에다가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정기부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다가 합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1월 12일 날 보면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개당 2,000원 1,000개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을 갖다가 기부를 하면요. 차변에는 기부금이 되는 거죠. 자, 기부금. 차변에는 기부금이 되는 거고. 자, 기부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200만 원. 대변에 자, 뭐를요? 제품을 재고 자산을 갖다가 딴 용도로 사용하면 자, 8번 타계정 대체를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일반 전표는 6개 나오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 끝나면은 나가가지고 요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도 6문제가 출제돼서 18점이 되는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가 첫 번째 1번 8월 며칠 날인가 하면 3일 날 미국 미스토의 저 회사에서 제품 500개 단가가 400달러 직수출했네요. 직수출은 자 우리가 16번 수출로 해주고요.
뭐를요? 제품을 갖다가 매출했어요. 그죠? 자, 공급가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공급가액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400달러 곱하기 500개 곱하기 환율이 1,100원 하면 되죠. 그러니까 500개 곱하기 개당 400달러, 400달러 곱하기 우리나라 선적일의 적용환율 1,100원 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와요? 2억 2천 나오네요. 2억 2천. 자, 2억 2천 나오고요. 어디에 팔았는가 하면은 자, 미토리네, 미토리. 자, 미토리 주식회사. 자, 넣어주고요. 자, 영세율 구분에서는 F2 눌러서 직접 수출을 넣어주고요. 지나가서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니까 2번을 누르면 자동 분계 생성되지요. 다음은 9월 며칠 날인가 하면은 10일 날 봅시다. 2번. 9월 10일 날 보면 판매한 제품 중에 하자가 있어 반품돼서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다. 외상값에서 상계 처리하면은 자, 이렇게 처리하지요. 나간기 11번이면 들어오는 것도 11번 되는 거고요. 내용 품목이 영수증에 보니까 스포츠 물품이 되는 거죠. 물품이 되고요. 자, 이때 반품은 수량이 마이너스로 넣어줘요. 마이너스 50개. 단가는 플러스로 2만원. 그럼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계산이 되지요. 그죠? 되고 어디에서요? 우리가 어디에 팔았던 게 되돌아오는 거냐면은 자, 서울에. 그 다음에 전자는 1. 외상값에서 상계 처리하면은 2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처리돼서 마감 처리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가면은 생일을 맞이하여 공장 직원 밑줄 거나요. 공장 직원의 선물 세트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수취를 했네요. 대금은 수표 발행하면 자, 우리 공장 직원을 위해 들어가는 거는 공제 받습니다. 거래처 직원은 불공제지만 공장 직원은 복리 후생비니까 공제를 받습니다. 51번을 넣고요. 자, 내용은 선물 세트로 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11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누기 1.1하면 100만원, 10만원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거래처 코드는 자, 거래처 코드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공장 직원을 어디에서 샀나요? 우리가 다모아 백화점이네요. 그럼 다모아 백화점을 처리해 주고요. 자, 전자 끊었으니까 1번 되고요. 분계는 3번이 돼 가지고요. 원재료 자리에 종업원을 위해 들어간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다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자 예금으로 떨어주면 되겠죠. 자, 4번. 다음은 10월 17일이네요. 날짜를 갖다가 10월 17일에 갖다 놓고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마트에서 냉난방기 330만원 부가세 별도로 당사 명의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당사 발행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분계를 가지급금으로 하라는 겁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업무 무관 경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불공제 54번 되는 거고요. 자, 내용이 전자마트에서 냉난방기를 산 거죠. 냉난방기. 자, 얼마인가 하면은 330만원. 자, 부가세 별도로 어디에서 샀나요? 전자마트에서 샀고요. 자, 전자 끊었으니 1번.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요. 분계는 3번 해가지고 원재료 자리에서 가지급금으로 분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떨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7일 가볼게요. 자, 10월 27일은 뭔가 하면 비사업자 이슬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면은 22번 현가가 되는 거고요. 제품 매출을 한 거죠. 제품 매출 자 해주고요. 자, 금액은 거기 보면 영수증에 보면은 20만 원에 2만 원에서 받은 금액 22만 원으로 넣으면은 자동으로 나눠주지요. 자,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이슬기. 자, 나오고요. 자, 현금 결제니까 1번. 자, 항상 현금 영수증은 현금 결제니까 1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메인 매출연표 마지막은 12월 며칠 날이에요? 10일 날 되네요. 서울 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 설비 안전 대책을 위해서 경영 컨설팅을 받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공장이니까 531번 부가세 별도로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 날 선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면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얘는 계산서를 끊었으니까 5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수료? 자, 그 경영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에 5만 원 되지요. 어디에서요? 서울 컨설팅에서. 자, 서울 컨설팅 있고요. 전자 끊었으니까 전자 1번 되고요. 붕괴는 3번 돼가지고 자, 원재료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자, 원재료가 아니고 수수료 지급한 거니까 공장이니까 500번대 수수료 비용이 되고요. 대변에 선급금 미리 준 거 있네요. 계약금. 자, 선급금 준기 얼마인가 하면 10만 원. 나머지 잔액은 현금 지급하면 현금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요.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6개 18점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은 문제 4번 오류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은 부가세에 관련되면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와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8월 15일이네요. 자, 영업부 사원 김기덕이 지방 출장에 대한 붕괴가 누락되었다. 출장비 사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에 그냥 줬으면요. 자, 8월 15일 날 출장 갈 때 쓴 돈은 다 여비 교통비로 잡아줍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 자 차변에 800번대 여비 교통비로 붕괴를 해주면 돼요. 812번 자 여비 교통비로 해서 자 다 더하니까 30만 원 쓴 거를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로 넣어줬으면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별표시 하나 해놔요. 9월 15일 날 비품을 현금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여수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부가세에 관련된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로 가가지고 몇 월 며칠인가 하면은 9월 15일이 되네요. 15일에 보면은 자 들어가서 볼까요? 비품을 처분했을 때 얼마인가 하면은 300만 원에 30만 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에 330만 원 되고요. 여수에 처분했고 붕괴가 틀렸네요. 자, 비품 처분액이 얼마인가 하면 이게 처분액이 취득가액이 600만 원 간 거지요. 그리고 600만 원 가고 뭐를 누락했다고요? 자, 감가상각을 갖다가 누락을 했으면 여기 없지요, 그죠? 누락했으면은 자 여기서 차변에서 요 자리에서 F2를 눌러가지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다가 비품권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상계 처리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만 원. 상계 처리하니까 자, 차액이 플러스가 나오지요. 플러스 얼마 나오냐면 50만 원 나오네요. 차액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지나가서 요걸 넣었을 때 플러스 나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감가상각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는 건 두 개가 나온 다음에 이제 결산 넘어가서요. 자, 문제 5번 봐요. 자, 결산은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이 있는데 거기 문제 보면 1번과 2번은 수동결산이고요. 3번이 자동결산이 되네요. 자, 수동결산부터 한번 먼저 넣어볼까요? 자, 결산은 12월 31일 날 1번에 보면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서 자, 얼마가요? 600만 원 중에서 지금 외상매입금 갚을 것 중에 미아가 몇 달러요? 5,000달러의 결산의 환율이 얼마로 바뀌었나요? 1,100원.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55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600만 원에서 550을 빼면은 50만 원만큼 자, 당장 외상가 갚으면 안 갚아도 되지요. 외와 한산 이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자, 어디 거래처가 어딘가 하면은 미국의 코메리사. 자, 코메리사 넣으면 되고요. 얼마가 줄어들어요? 50만 원. 채권 채무는 결산에서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대변에 외와 한산 이익이 되는 거죠. 외와 한산 이익으로 자 50만 원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면 2018년 9월 1일 1년분 보험료, 자, 보험료를 240만 원 중에서 제조 부문이 180, 관리 부문이 6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보험료를 월할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소리예요. 선급 비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대변에 가서 선급 비용이 없어지고요. 선급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급 비용 얼마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경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경가분이니까요. 자, 240만 원 가지고 9월부터 연도 넘어가지 않는 거. 자, 월할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9월, 10월, 11, 12 4개월분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4개월분 경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는가 하면은 자, 제조부문 180만 원 곱하기 12분의 1년이니까 12분의 4 하면은 제조 부분이 12분의 4 하면은 얼마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본사 부분도 60만 원에 12분의 4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0만 원 나오지요. 그 토탈 더하면은 80만 원 되고요. 자, 차변에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 부문은 500번대 보험료로 500번대 보험료가 자 180만 원에 12분의 4 하니까 12분의 4 하니까 경가분이 60만 원 나오고요. 또 차변에 자 본사는 821번 보험료는 얼마인가 하면은 자 거기 보면은 60만 원에 12분의 4 하면 경가분이 20만 원 나오지요. 그래서 요만큼 선급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월할 계산, 단기 경가분만 계산하는 걸 월할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동결산이 끝나면은 3번 결산 시 총무부 직원, 총무부면 사무실이네요. 직원에 대해서 1,500만 원,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 1,08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동 결산이니까 자동 결산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 가지고 자, 자동 결산에 자, 어디다 입력합니까? 총무부는 사무실 직원이니까 판매관리비에 퇴직급여 1200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는가 하면 1500만 원. 그 다음에 생산부는 노무비에 퇴직급여 1200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가 하면 1080만 원. 자, 1080만 원. 요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동 결산은 언제나 전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지만 자동으로 자동 붕괴가 생성됩니다. 이거 잊지 말고요. 꼭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문제 6번 조회를 하는 겁니다. 조회. 자, 1번을 볼까요?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며 금액이 얼마냐? 거래처 물으면 거래처 원장 눌러가지고 4월 말 현재라면은 시작이 1월 1일이고 뒤에가 4월 30일이고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물으면 모두 물으면 자 앞에 거는 맨 위에 거 뒤에 거는 눌러서 거래처를 다 내려가요. 내려가 가지고 엔터키 때리면 자 거래처별로 잔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잔액이 나오네요. 어디가 제일 커요? 미림 상사 얼마요? 1900만 원을 메모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들어가 상반기면은 1월부터 6월 보험료 중에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게 얼마냐? 월별을 물었으면 1월계표를 들어가서요. 자, 1월계표에 여기 월계를 눌러가지고 1월부터 6월 때리면은 자 보험료 제조경비 경비 쪽에 보험료를 갖다가 찾으면 됩니다. 제조경비에 자 보험료를 갖다가 찾아 보면 되겠죠. 자 보험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제조경비에 보험료가 224만 원 메모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이면 4월부터 6월에 매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그러면 부가세를 물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세요. 요거 많이 틀려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1기 확정이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물었으면 세금계산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발행분이면 매출을 얘기하는데 빨간색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이죠. 여기에 1번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1번에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어요? 1억 나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을 봐요.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또 있죠. 또 얼마 있어요? 3,500만 원 있습니다. 1억하고 3,500만 원을 합해 주는 거예요. 합해 가지고 1억 3,50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하고 5번을 합해서 공급가액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조회를 하면 1억 3,500이 나오지요. 자, 다소 좀 부족하면 많이 있지만 입력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한번 전산회계 1급에서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캡처 화면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만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전산회계 1급은 60분인데 40분 이내에 실무를 하고 나머지 이론을 풀어서 합해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다 맞았다, 이론 다 틀렸다. 그래도 합격이 되는 겁니다. 누락사항은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숙달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게끔 조금 지원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 권투를 빌고요. 수고하셨습니다.